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학년도 고3 3월 학력평가 수학 영역 해설 강의를 맡게 된 3학년 9반 우지환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해설 강의는 수학 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설을 하기는 어렵고 그 대신 수학 원 영역의 4점짜리 핵심 문항들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10번 문항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항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규칙을 가지고 비교된다고 합니다. 이때 시그마 이 두 식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인 N의 값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이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AN이라는 수열의 식을 써놨는데요. 순서대로 일단 나열을 해볼게요. N이 1부터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연수 N이니까 n이 1부터 나열을 해보면 n이 1일 때는 a가 1일 때는 10, a가 2일 때도 10, a가 3일 때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 그리고 다시 a4는 10, a5도 10, 그리고 a6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 이런 식의 배열을 가집니다. 규칙성이 단순히 보이면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 수를 다 더하면, 왜냐하면 더하는 이유는 시그마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그마식은 수열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항부터 3항까지 묶어서 생각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4항에서 6항까지를 계산해봐도 플러스 1씩 증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열의 관계를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n부터 k가 n부터 n까지 a, k 요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는 1부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k 요 식을 좀 풀어볼까요? 요 식을 관찰을 해보면 a1, a2, a3, a4 이렇게 쭉 n까지 n항을 다 더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어떠한 원리를 구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까지 더하는데 그 n의 값이 3k, k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3m-2 요 값일 때, 그리고 n2, 3m-1 요 값일 때, 그리고 n2, 3m 요거일 때 각각 시그마 값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마진이 1씩 계속해서 남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계속 플러스 1씩 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관련해서 풀어봐도 괜찮은 설명일 것 같습니다. 대입해보면, 자, n이 3m-2인 거를 시그마에 넣어서 하나하나 규칙성을 파악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a 1일 때 10이 도출되고요. 그 다음에 n이 4일 때 이거를 다 더하면 11이 도출되고요. 그리고 n이 뭐 a7, 10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a7이 n일 경우에, 그러니까 n이 7일 경우에 다 더해봐도 12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m 더하기 9 이러한 시그마 합의 일반적인 규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n에 3n-1을 대입했을 때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n이 2일 때겠죠. n이 2일 때는 더하면 20이 됩니다. 자, 그리고 n이 5일 때도 가능하겠죠. n이 5일 때 다 더해보면 20에다가 플러스 1 되니까 21의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8까지만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다 더한다 치더라도 20에다가 1 더하기 1, 즉 22 이런 식으로도 규칙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m 더하기 19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n이 3의 배수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이 3일 때 이렇게 나머지 10, 20 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9니까 플러스 1의 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요. n이 3일 때. 그리고 n이 6일 때 보면 여기서 플러스 1값 만들어졌고 여기서도 플러스 1값 만들어졌으니 2가 될 것이고, 자, n에다가 n이 9일 때를 보더라도
여기서 플러스 1 플러스 1 했고 여기서 다시 플러스 1이 나오니까 3이 도출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m의 식으로 나타내 봤을 때 그냥 m 그 자체가 합으로 도출되고 있는 이러한 규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식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k가 1부터 3n인 경우에 ak 값이 n이라고 정의되었기 때문에 이 값을 만약에 이 식이 만족하려면 이 값도 역시 n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관점으로 계산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그마가 n이 요 관계에 수렴을 한다면 자 첫 번째로 n이 3m-2라고 가정을 하면 얘도 n이어야 되고 얘도 n이어야 하기 때문에 9 더하기 n 이렇게 수렴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경우 n이 3m-1이어야 하는데 그때는 이거니까 m 더하기 19 이런 관계가 수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이 3m일 경우에는 m 그 자체의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각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이 식을 다 풀어보면 n 값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n 값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m이 11이기 때문에 m은 2분의 1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m이 20이기 때문에 m은 1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식에서는 m이 0이라는 이런 세 개의 n 값의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 자연수가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m 역시도 자연수가 되어야 해서 요거 지워지겠고 요거 지워지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n의 값으로는 10이 도출되겠습니다. 그러면 m이 도출됐으니까 이제 n을 좀 구해봅시다. 여기서 m이 도출된 식을 따라가 보면 n이 3m-1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m을 대입해 보면 n 값은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을 보시면 fx를 주는데 여기서 a sin x, 1 cos x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함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닫힌 구간을 주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주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nm이라 할 때, 라지 m, 스몰 m이라 할 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 4를 만족시키는 모든 a의 값의 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f 함수에 대해 해석부터 해볼까요? 근데 여기서 a가 문자이므로 우리가 정확한 개형을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함수를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을 그려주시고요. y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 1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코사인 x 그래프는 0보다 큰 부분만 지나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파이겠죠. 이런 식의 개형을 띠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걸 1에서 빼줬대요. 여기가 1인데 그럼 1에서 이만큼을 뺐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0을 지나겠고 그 뒤에 이렇게 빼다가 여기서는 그럼 1의 수반이 남겠네요. 얘가 2분의 파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1을 돌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 구간에서는 코사인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을 값을 지나기 때문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돼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개형을 그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점선이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논란의 A sin x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A에 대한 조건은 0이 아니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 A는 0이 아니다. 그럼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는 건데 사인 앞에 붙어 있는 A는 그 그래프의 폭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냥 한 번만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여기가 A, 만약에 A가 양수인 경우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A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A가 플러스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A가 플러스면 사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까지만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가 날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 값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일 경우에는 그래프가 뒤집어지지 않고 그 그래프 그대로 A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마이너스 A가 돼서 이 그래프 대형이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A가 0보다 클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해 볼까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자, 최대값 뭐예요? 쭉 가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최대값이 2예요. 최소값은 누가 봐도 마이너스 A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4예요. 자, 그러면 최대값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M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A를 한 값이 바로 4를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A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값이 양수가 아니라 A 값이 음수인 경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이 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A 값이 2인 건 남겨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A 값이 이번엔 음수인 경우를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A 값이 음수면 여기 쓰면 안 되겠죠? A 값이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값이 음수면 당연히 그래프가 앞뒤가 반전, 그러니까 위아래가 반전돼야겠죠. 그러면 사인 함수 그래프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봉긋하게 올라가는 모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민해봐야 할 게 또 있어요. 만약에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이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2라는 값을 구했잖아요. 근데 2라는 값을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값보다도 더 올라가게 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공략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이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얼마요? 바로 마이너스 A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죠? 문제점이 있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A의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게 맞느냐를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되는데 물론 세 가지 경우겠네요. 이런 식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2보다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A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경우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 분간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마이너스 A 값이 2라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A가 만약에 2라면 그냥 생각을 해도 그냥 최소값이 0이 될 것이고 최대값이 2가 될 것인데 n-m이 4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는 먼저 탈락시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인 마이너스 A 값이 2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최대값은 무조건 0이고 최소값은 무조건 0이야. 최대값 2, 최소값 0. 그럼 4가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역시도 탈락되는 겁니다. 지워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 최대값이 마이너스 A로 올라서는 경우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의 그래프에서는 최대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예요. 최소값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이렇게 경우에서 최소값을 빼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0이 4가 이러한 식이 도출되게 되고 그 결과 a의 값으로 가능한 또 다른 값은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a의 값의 곱수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결과인 마이너스 8이 정답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실수의 AP표를 줍니다. 함수 f에서도 주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절대값 함수죠. 자, 이거는 a가 있어서 저 자세한 개형은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이 과정에서 fx에 대한 정보를 하나 제시해 주는데 바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인 함수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어휘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고 넘어갔거나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감으로 풀었다면 여러분들은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1대1 대응은 2차 함수 1대1 대응일까요? 아니요. 3차 함수 1대1 대응일까요? 이건 1대1 대응인데 요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자, 왜일까요? 얘 같은 거는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가 되는데 이러면 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x에 하나의 y값이 대응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 개 하나의 y값에 여러 개 x가 대응되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아닌 거고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고 얘가 1대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아시겠죠? 즉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는 어떤 하나의 x값에 무조건 하나의 y값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함수를 바로 우리가 1대1 대응인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fx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대요. 그것을 추론하면서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통해서 한번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개형을 약간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지수함수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EX-4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 X축이 있고요. EX인데 4만큼 밑으로 내렸으니까 점근선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그런데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 말고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서 0, 마이너스 3을 지나게 되는 그런 그래프겠죠.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x축 밑에 있는 거 뒤집어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살짝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셔서 여기가 다시 점근선이 되겠죠. 점근선 얼마예요? 4예요. 그리고 요거 얼마예요? 여기 y축이랑 식하는 선이 0,3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로 수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 개형을 그렸으니까 요 a 값이 있어서 절대로 추론이 불가능한 요 함수에 대한 계략적인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x축으로 평행이동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 없어요. 오직 y축으로 a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근데 a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로그 2x의 그래프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였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였어. 근데 이 그래프를 a만큼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기 때문에 x축이 아니라 이 값이 a가 되는 그런 함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 다 개형을 그가 그려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론을 들어갈 겁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하셨으니까, 문제에서 하셨으니까 우리가 얘로 어떻게 1대1 대응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론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함수가 어느 범위를 갖느냐, 이 범위를 가져요. 오케이. 그럼 이 함수는 당연히 요까지의 범위를 가질 건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개형을 그냥 수직선에다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개형을 얘는 가지고 있어요. 얘는 반대로 이렇게 돼서 중간만 쏙 비어 있고 처음과 끝은 그냥 꽉
무한대로 날아가는 형태의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P랑 Q의 값을 어떻게 잡든 간에 이 함수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고 그 값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함수의 개형을 어쨌거나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쪽으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근선인 4에 무한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개형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안쪽에서 어떻게 잘라봤자 이 특징과 이 특징은 절대적인 f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의 값을 좀 보겠습니다. 얘의 그래프를 좀 볼게요. 얘는 무조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P라는 값이 0보다 작은 값이면 어떡해? 여기는 이미 여기까지 잘려 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게 돼. 그럼 얘도 P는 여기일 거니까, 그죠? P는 여기일 거니까 여기서 쭉 끊겼는데 이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게 돼. P랑 0 사이의 공간에.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은 맞을 수 있으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은 절대가 될 수가 없어. 왜? X값이 그냥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Y값도 존재하지 않아. Y값은 있죠? X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P값이 적어도 0보다는 허브나 같아야 한다는 어떤 조건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찌저찌 P값의 범위를 구하긴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P값의 범위를 예에서 구했으니까 한번 P를 여기에 대입시켜 볼게요. 자, 이 함수에서 P는 적어도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함수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자, 생각해봅시다. P가 0보다는 커야 돼. 요 느낌이야. P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럼 P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P의 범위로 존재를 한 P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함수, 파란색 함수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케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확정이야. 그리고 여기는 3이라고 말을 했고, 그죠? 그럼 우리가 1대1 대응이 있는 fx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자, 4부터 3까지 y값은 이미 대응이 됐어요. 한번 이렇게 대응이 됐어. 근데 만약에 4부터 3까지가 여기 있는 이러한 함수처럼 뒤에서 한 번 더 대응이 되면 얘는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없어야 돼. 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얘는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Q의 위치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서 PQ가 결정되고 얘가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면 4 위의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될 건데요? 사실 값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함수 찌끄레기를 남겨줄 수밖에 없다. 4부터는 얘를. 오케이. 그럼 4부터 얘를 남겨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값을 Q라고 해야겠구나. 자, 그럼 Q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지수함수의 y 값이 4인데, 자, 2의 x승 마이너스 4인 x 값이 바로 Q래요. 그럼 4 위로 넘기고 2의 3승은 2의 Q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Q는 3이다. 이 정보를 하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냈어. 자, 그럼 Q는 무조건 여기니까 얘는 지워지고 있어. 그리고 P는 어차피 여기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딱 대봐. 여기 얘네들 보면 지워지기 전 그래프 기억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돼요. 얘네 자체로 이미 1대1 되면 글렀어. 왜? 하나의 y값에 두 개의 x값. 그러니까 얘네를 다 지우든가 여기 한쪽은 무조건 지워야 돼. 근데 그 상황에서 얘 값을 요 빨간색 그래프를 잠시 보시면 얘는 그냥 0까지 그냥 쭉 내려가겠죠. 쭉 내려간다고. 근데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y값 역시도 모든 실수가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요 꼬리표는 남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보자. P가 0보다 크거나 0이어야 되겠지만서도 얘는 무조건 포함하도록 P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럼 당연히 P가
0이 어야지만 얘가 생존할 수 있는 거니. 요 빨간색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P의 값은 요거이면서도 이런 식의 범위가 나오게 되고, 즉 다시 말해서 P 값은 0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P 값, Q 값 다 구했어. 그럼 이제 fx 함수를 전체적으로 그려보자 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P 값, Q 값 다 구했어. 자, 그럼 fx 그래프를 그리러 가봅시다. 자, P 값은 여기 0이고요. Q 값은 3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EX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네. P 값이니까 P 값 포함하는 거니까 얘가 이거 포함하고 있으면서 얘가 3이면서 점근선이 4인 이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겠네. 그러다 끊겨서 로감수경 쭉 일으키다가 여기서 Q가 3인, X가 3인 값부터는 다시 얘가 있어야 되니까 3 대입하면 얘가 4가 됐던 거가 점근선 이어서 얘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로그 함수 a 더하기 로그 2x의 그래프는 당연히 Q에서 이런 식으로 오는 그래프가 최선의 방법이 될 거야. 왜? 이래야지 1대1 대응이 되거든. 여기서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하나로 대응되다가 여기서 바통 터치해가지고 여기 쭉 대응되다가 여기서 다시 바통 터치해가지고 쭉, 이게 바로 1대1 대응인 그래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특정을 시켰다. 어떤 점 때문에? 바로 3,3 요걸 지나기 때문에. 그럼 이제 a 값도 나오겠네. 대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x에 3 대입하고 y에 3 대입하면 돼요. 로그 2에 3 더하기 a는 3이다. 오케이,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고요. 이게 a야. 일단 a가 나왔으니까 자, p랑 q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우리는 결국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였고, 여기서 이 식에서 구해보면 요거는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a에 대입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결국 3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게 a 값에다가 로그 2의 2분의 3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로그 안 사라지는데요? 가 아니라 이게 로그가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의 형태다 보니 여기 사라지고 3 마이너스 1, 즉 답은 2가 나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2입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를 주고 선분 BC를 3대1로 내분을 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바로 얘를 3n으로 표기할 수 있고 얘를 그냥 n으로 표기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AB를 세타로 하고 AB의 길이가 루트 1에, 자, 그리고 AB 대 AC의 길이가 2대 1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코사인 세타 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각도를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활용할 게 많아지겠죠.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는 얘다.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분명 할 거리가 많아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닮음 이런 도형 문제를 보면 그냥 풀이부터 쭉쭉쭉 적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로 비추천합니다. 상당히 돌아갈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딱 정보를 간단하게 표현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값을 사용하면, 어떠한 식을 사용하면, 어떠한 공식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최적의 방법을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것은 삼각형이 있고 한 면은 주어졌고 비율 관계를 구했으니까 두 가지의 식의 비율 관계를 쓰려면 두 가지의 식의 얘랑 얘가 따로따로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분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세타를 줬는데
그럼 이렇게 삼각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다른 삼각형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80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결국 코사인 법칙을 이 삼각형에서 쓸 수 있고 이 삼각형에서 쓸 수 있고 그럼 그렇게 해서 mn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를 모두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그의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형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코사인 법칙 쓰러 가봅시다. 일단 요 큰 삼각형에 대한 법칙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써보면 4n의 제곱 n 9n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 루트 2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써야 되니까 4분의 루트 2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도 코사인 법칙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제곱은 n제곱에다가 2 더하기 2 루트 2 곱하기 n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4분의 2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렇게 된 건데 마이너스 이렇게 소거시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식이 나왔고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n의 값을 연립해서든지 뭘 하서든지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었어야 되는데 먼저 그에 앞서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n 제곱 쓰고 플러스 2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n에 대한 식인데 루트 곱하면 2가 되고 거기서 2가 또 있고 다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다음도 있으니까 3 마이너스 3n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 써지게 되고요. 두 번째 식 간단히 해보면 n 제곱 플러스 2 써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거랑 이거랑 연립을 해야겠구만. 여기서 쉽게 연립하는 방법은 사인으로 맞춰준다. 4를 양면에다가 곱해준다. 그럼 4n의 제곱 그다음에 8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두 가지의 식이 같다 이렇게 놓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5n의 제곱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6은 0 이런 식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인수분해 깔쌈하게 5, 1 해주고 3 마이너스 2 해주는데 n의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길인데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n의 값은 요 밑에 거죠. 2가 나오게 되고 그때 n을 구했으니까 m도 구할 수 있겠죠. 자, n에 2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바로 m의 제곱이 되었던 것이니까 m의 제곱은 8이 돼서 m은 루트 8 2루트 2죠. 자, 그러면 m과 n의 값을 모두 구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구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외접원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을 하나 잡아야 되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죠. 사인 파이의 값은 4분의 14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삼각형에다가 코사인이 4분의 루트 2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고 이거 찾아가지고 사인 때려주면 얘가 루트 14였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인 값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 외접원 넓이 구하러 가야겠다. 사인 법칙 쓸게요. 이 열이 4분의 루트 14분의 대응되는 변 2n 그럼 루트 8이니까 2루트 8 2 약분해주고 결국에는 바로 r값이 7분의 8 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므로 r 제곱 파이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7분의 64 파이 이게 바로 외접원의 넓이가 돼서 분자 분모 더해줘서 71인점
확인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1번 문제 마지막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시킬 때 A의 여섯 번째 항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풀기 전에 또 한 번의 발상을 해보면 A6을 먼저 주고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잠시 맵을 펼쳐보면 A6 값은 정해졌으니까 하나예요. 근데 A1 값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나는 수열을 해봤어. 자, A1을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두 번째 항을 알고 두 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세 번째 항을 알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나는 A1부터 시작해서 A6이 2인 그런 경우의 수를 모두 찾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당신은 이 문제를 거의 대부분 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 놓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원래 있던 거, 원래 맞는 거를 세지 못할 수도 있고 계산이 꼬여서 원래 틀렸던 거를 맞다고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서는 A1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예 사용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역추적이 뭘까? 역추적은 단순하게 A 여섯 번째 항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A1이 되는 모든 값의 합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규칙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맵을 펼쳐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빠뜨리는 게 전혀 없게 되어서 맞출하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맛대로 이 규칙을 좀 변형을 시켜봐야겠죠. 자, A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해서 원래는 AN의 N을 나눠주는 게 다음 항이라고 했으나 나는 그렇게 안 볼 거기 때문에 요게 요거다. 나는 새로운 규칙을 하나 설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6항을 알고 있으면 5항을 구할 수 있고 5항을 알고 있으면 네 번째 항을 알고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지기 때문에 이런 역추적 발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맵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역추적을 해서 A5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봐야 되는데 A6이 이기 때문에 A5가 첫 번째 경우로 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6이 2예요. A6이 2야. 자, 그럼 아까 역추적한 거 다시 써볼게요. 요 값이었죠. 그럼 A6에 2를 집어넣어 보면 얘가 5니까 곱하면 10이 나올 텐데 그래,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이 10이겠죠. 두 번째 가능성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항은 10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규칙을 적용하던가 두 번째 규칙을 적용하던가 모든 경우에서 10이라는 값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A6까지는 구한 3명으로 치고 A4부터 다시 역추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역추적 과정을 적용해 보면 얘가 A4가 되기 위해서는 A4의 4를 얘에다가 한번 곱해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40으로 되겠다. 그럼 한번 검선을 해보는 거예요. A 네 번째가 3보다 큰가? 훨씬 크죠. 그래서 얘는 가능.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요것도 성립을 하는가 봤을 때는 A5 같은 경우는 10이기 때문에 전 항이 10이면 이 규칙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규칙 말고도 두 번째 규칙으로도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규칙으로 추적이 되거나 하겠죠. 조건을 보면 AN, 그러니까 지난 항이 3보다 작은 경우에 다음 항이 10이 될 수 있으니까 전 항인 A4가 3보다 작을 경우 성립하겠죠. 자,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서 2랑 1 이렇게 적고 세 가지 경우로 딱 끝내고 답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지
둘째 항, 세 번째 항이 자연수란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자연수겠으나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자연수가 아닌 항이 있더라도 첫 번째 항이 자연수면 그냥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규칙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1항이 무조건 되겠지만 만약에 2분의 3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2분의 5 역시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3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분수 형태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니 분수가 1이랑 2 사이에 있는 분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언제 다 계산하고 언제 다 분석하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자리로 보면 자, 얘네들은 2랑 1이 되었기 때문에 3보다 작은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A3항을 추론해 봤을 때 40은 무조건 4에서 120, 즉 얘는 첫 번째 규칙으로밖에 증명이 안 되는 애예요. 그럼 얘는 보면 얘도 첫 번째 규칙으로 해서 6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규칙을 쓰고 싶다고 해서 들여다봐도 다음 항이 10이었어야 되는데 3보다 작은 애들만 쭉 나열을 했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의 규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고 싶은 거냐? 이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은 10이 나오지 않는 이상 첫 번째 규칙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얘를 만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3을 곱하는 시행이 있었다는 것이고 자 A2 보면 얘는 240밖에 안 될 것이고 얘 역시도 여기다가 곱하기 2를 곱하는 시행을 해서 10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1 그럼 얘는 여기다 1을 곱하겠죠. n이 1이니까 240이 이렇게 진행이 될 무렵에 얘는 여전히 10이 아니기 때문에 12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곱하기 1 시행을 해서 12라는 값이 A1 값으로 도출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게 뭘 말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10이 안 나왔죠. 그럼 두 번째 규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첫째 항에 도달했을 때 자연수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토탈 곱하기 6을 했겠죠, 얘네들. 얘네들은 분명히 토탈 곱하기 6을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A 첫 번째 항에서만 자연수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자연수였던 애들을 곱하기 6분의 1만큼 해서 A 네 번째 항까지 보낸 값이 6분의 뭐시기? 면 6을 곱하면 자연수 애가 나오겠죠. 얘가 자연수이기만 한다면 얘도 자연수인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A4 요 라인이 6분의 자연수 형태가 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분명히 A1부터 시작할 거예요. A는 6분의로 바꿔 쓴다면 6분의 6이 되겠구만. 차라리 6분의 6부터 쭉 들어가서 2도 6분의 10이 꼴로 여기서 조건이 3보다만 작으면 된다는 것이 조건이었으니까 들어가서 3보다 6분의 18보다 작아야 되니까 17분의 6까지 이 규칙이 성립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쭉 때리면 17이 나오겠고 어차피 6을 곱하니까 여기서 쭉 때리면 6이 나오겠고 이 사이에서도 하나하나씩 다 대응이 될 거니 6부터 17을 더한 값 더하기 240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략하였던 두 번째 조건이 발목을 하나 잡게 됩니다. 뭐죠? 이 중간에 어느 하나라도 10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10에서 물론 n을 곱한 전항을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식은 이 두 번째 규칙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3보다 작은 애들을 나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요 사이에 10이 있는 애를 생각을 해보라 하면 이 사이에서 자연수가 되기는 어려우니 두 번째 항에서 10이 되는 녀석들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항에서는 당연히 3분의 10이 아니라 2분의 10으로 존재했을 거고요. 네 번째 항에서는 6분의 10의 형태로 존재했던 어떤 그런 값에서 10이 나왔으니 물론 이 값이 다시 A1에서 10으로 도출이 되기야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 규칙을 따라서 여기서도 바로 갈래가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 3보다 작은 놈들로 되는 A1 값이 하나 더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A1이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다행히도 자연수인 2라는 1 밖에 추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A1 값이 가능한 거는 1이랑 2 그리고 6에서부터 17까지 더한 거 그리고 240 이걸 다 더한 값이 정답으로 도출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이 뭘까 한번 보니까 다 계산한 결과 정답이 381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더하면 이 결과가 값이 된다고 합니다. 즉 모든 A의 값의 합을 우리는 구했네요. 381로.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열을 할 때 무조건 A1부터 시작해서 쭉 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별로 정확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쭉 퍼레이드처럼 날아가가지고 A1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역추적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21번을 마지막으로 수원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해설도 업로드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